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저는 오늘도 장거리 여행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의 사천공항이고요.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바로 한려수도의 고장 경남 남해군입니다. 그리고 이 물맑은 남해군에서도 오늘은 남해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상서시장이면서 7일에는 5일장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10월 2일 마침 장날입니다. 그럼 시장 구경 시작해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이런 크지 않은 규모의 지방 5일장은 되게 일찍 열고 일찍 파합니다. 적어도 오전 중엔 도착해야 볼거리가 많은데 할 수 없죠. 상설 영업하는 수산물 코너로 가봅니다. 가을이 다가온 지금 남해에는 어떤 수산물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수조에서 만난 건 돌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건 전어네요. 이렇게 아주 크고 통통한 전어는 떡전어라고 부릅니다. 이쪽엔 참돔을 비롯한 몇몇 양식어종들이 보이고 이건 밥에 보면 시겁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산물동은 어렵지 않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선선생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를 좀 보자면 첫째로 호객행위가 전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안이 한산한데도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네요. 이것저것 편하게 둘러보기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가격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통영, 고성 등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양식하는 홍가리비네요. 정확한 명칭은 해만가리비죠. 작지만 단맛이 아주 진합니다. 지금부터 겨울까지 추운 계절이 제철이고요. 서쪽에 대하가 있다면 남쪽엔 이게 있죠. 보리새우입니다. 이것도 지금이 제철로 요즘 씨알이 부쩍 커지는 중입니다. 이 돌멩이같이 생긴 건 흔히 돌멍게로 불리는 끝멍게입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나는 멍게류죠.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껍데기에 소주 한잔 해보셨을 듯한데요. 소라는 다들 아시죠? 뿔소라로 더 유명하지만 이게 진짜 표준명 소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소라, 이쪽에는 꽃게도 보이네요. 아무래도 꽃게는 물량이 많은 서해안 쪽이 훨씬 저렴합니다. 활어류도 이렇게 가격을 써놓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횟감들의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생각보단 대체로 시세가 좀 높은 편이죠. 정찰제를 시행하는 시장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 동네 통영이 워낙 횟값이 저렴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다른 품목들도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엔 허연 돌돔과 검은 돌돔이 섞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수조에 들어온 지 오래된 생선은 조명에 의해 이렇게 밝고 허연색을 띱니다. 반면 이렇게 유독 채색이 어두운 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놈들이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같은 어종일 경우에는 저렇게 너무 밝거나 어두운 놈들보다는 자연스러운 색을 가진 놈을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조에서 오래 묵은 놈들은 살이 빠진 것들이 많고 갓 들어온 놈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이 녀석은 하도 많이 소개해서 이제 나름 친숙하죠? 바로 등가시치입니다. 흔히 꼬랑지로 많이 불렸지만 남쪽 지방에선 장갱이로 통해요. 통통하게 살도 오른 게 제철은 제철인가 봅니다. 이쪽의 작은 복어들은 흰전복인데요. 졸복이라고 부르는 복섬과는 다른 종입니다. 껍질째 먹는 복섬과 달리 얘네들은 껍질에 독이 있어요.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죽습니다. 모르는 복어는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용치놀래기도 아직 맛이 괜찮습니다. 겨울엔 먼바다로 나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지죠. 이 녀석들은 북파리 새끼들인데요. 비싼 북파리도 이런 것들은 뭐 잡어신세입니다. 여기 노르스름한 건 노래미네요. 쥐노래미와 닮았지만 크기가 작아서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잡어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섞여있는 녀석들은 바로 쌍동갈이라는 생선입니다. 이쪽 경남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작지만 맛있는 잡어죠. 이 억세게 생긴 녀석은 군평선입니다. 구이가 맛있기로 유명한 생선이죠. 조금 작지만 회도 맛이 괜찮습니다. 육질도 단단하고 맛도 제법 진한 게 꼭 작은 돌돔 같아요. 여긴 쥐치들이 있는데 사이즈 좀 보세요. 쥐치는 말쥐치보다 씨알이 자라서 별미인 간 챙겨 먹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큰 녀석들은 간도 꺼내 먹을 만합니다. 그러면 쥐고기는 얼마씩 해요? 4만원. 대신 가격은 꽤 나가네요. 여기도 잡어바구니가 있는데 제 잡어사랑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흔한 횟감들보단 이런 생소한 생선들을 구경하고 맛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여기도 이상한 놈 한 마리 있네요. 저 줄무늬요. 바로 줄벤자리입니다. 이름과 달리 벤자리와는 거리가 먼 기수역에서 잡히는 잡어 중 하나죠.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어 종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제철인 갈치가 많이 보이네요. 선도가 꽤나 좋아 보이죠? 갈치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일일이 가격 소개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어딜 가나 사방팔방 갈치가 지천입니다. 물 좋은 갈치를 보니 갑자기 갈치회가 먹고 싶어지네요. 먹기 좋게 잘 손질해서 말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바르고 포 떠놓은 건 아무래도 먹기가 편하죠. 그리고 붕장어도 많습니다. 이렇게 손질해서도 많이 팔아요. 뼈와 대가리 등 부산물은 육수용으로 쓰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볼락입니다. 이게 도시에선 보기 어렵죠. 어떻게 먹어도 정말 맛있는 생선인데 이건 노량진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해안답게 돌문어들도 많이 보이고 그 밖에 창거리용 생선들이 많이 나왔네요. 말린 생선들도 많습니다. 민어나 참돔처럼 흔한 생선들부터 해서 남해안 지역답게 특색 있는 건어물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건 바닥대구나 남악스로 불리는 붉은메기입니다. 붉은메기는 이렇게 생긴 다소 깊은 바다에 사는 생선인데요. 싱싱할 때 나타나는 몸의 얼룩무늬가 대구의 그것과 무척 유사하죠. 남해안 지방에선 흔히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름 아닌 능성어를 말린 건데요. 능성어 자체가 고급 어종인 만큼 꽤나 귀한 건어물입니다. 찜으로 많이 먹지만 이걸로 맑은 탕을 끓여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경은 얼추 다 끝났습니다. 딱히 꼭 먹고 싶은 횟감은 없어서 다른 걸 좀 먹어야겠네요. 남해시장에 올 때마다 꼭 들르는 집이 있거든요. 자, 시장에서 7동을 찾으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쪽입니다. 왜냐면 여긴 주소만 갖고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엉뚱한 곳을 찍어주더라고요. 자, 여기입니다. 갑자기 웬 죽? 죽집이기도 한데 국수도 함께 하거든요. 콩이냐 팥이냐 그리고 죽이냐 국수냐만 고르면 됩니다. 메인인 콩과 팥 모두 국산을 씁니다. 제가 시킨 건 시그니처 메뉴인 콩죽 칼국수고요. 면에는 모시잎을 갈아 넣어서 저런 녹색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국물, 묽지도 찐덕하지도 않은 이 국물이 정말 특이한데요. 보다시피 콩을 아주 곱고 부드럽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콩 입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거칠죠. 근데 한 수저 입에 떠넣어보면 의외의 아주 부드러운 질감에 깜짝 놀랍니다. 콩 알갱이도 잘 물러서 위화감이 없어요. 그리고 콩 본연의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함이 은은하게 모두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음식 같지만 그 느낌이 정말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면발은 혹시 박력분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탄력 없이 툭툭 끊기는 식감을 내는데요. 이게 뭔가 싶지만 한 젓가락 먹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툭툭 끊기는 면과 저 투박한 콩국물의 조화가 기가 막히거든요. 모시잎 향도 제법 진하지만 쑥 같은 느낌이라 전혀 거슬리진 않습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재료들 본연의 맛이 전부라서 마치 콩떡을 부드럽게 마시는 느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의 남해전통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방문 시간이 늦어져서 더 활기찬 시장 모습 담아오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